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기마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지만 모든 단원이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단원이죠. 이거는 실생활이라도 많이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비와 비율 안에 백분율이라는 게 들어가고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쇼핑을 하더라도 할인율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실생활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이 비율이란 비에서 나온 파생된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수식을 만들 수가 있고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바탕이 되어서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단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비와 비율 중에서 먼저 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라는 거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이거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두 양을 비교할 때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니, 다른 양은 어떻게 되니, 내가 얘가 기준일 때 다른 양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니, 이런 것을 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기호를 사용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예를 들어서 3대 2.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방법으로 쓰는 거는 몇 대 몇이 되겠죠. 뭐 경기가 되든 뭐가 되든 그때 몇 대 몇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3대 2, 그 다음에 3과 2의 비, 또 3의 2에 대한 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에 대한 3의 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실생활이나 수학을 배울 때 빼고는 이렇게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라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3대 2라고 읽고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다 풀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4단원에서 기본을 배울 때는 요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요런 게 있어 라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장 예외적으로 얘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똑같기 때문이다. 어떤 게 똑같다? 이 세 가지는 숫자가 나온 순서대로,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죠? 3, 2, 3, 2, 3, 2. 숫자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다. 얘네들은 이렇게 쓸 거다. 그냥 3대 2라고 쓸 거다. 그러나 가장 예외적으로 2에 대한 3의 비, 이거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뭐에 대한이 어디에 있죠? 지금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들한테 이거는 뒤에 있잖아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대 2,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가 있어. 그런데 뭐뭐에 대한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는 2에 대한 3의 비라고 읽어. 2에 대한 3의 비, 어떻게 있죠? 거꾸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뒤에 게 앞으로 오고 앞에 수가 뒤로 간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 뭐 뒤에 있을 때는 그대로 쓰는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시고요. 뭐만 중요하게 얘기해 준다?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이 순서가 2대 3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서 뒤에 수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수가 뒤에 쓴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 명료하게 요렇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왜 그래? 이걸 기준량에 그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 나중에 또 다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쭉 읽어주시고 우리는 대부분 3대 2로 읽어. 하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뭐뭐에 대한이 앞에 없을 경우에는 숫자 그 순서대로 3대 2, 3대 2, 3대 2라고 쓰지만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을 경우에만 어떻게 쓴다? 뒤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해서 이렇게 3대 1을 만들어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정확히 알고 나면 아이들이 뭐뭐에 대한만 바뀐다. 이것도 사실은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까 같은 경우죠. 이에 대한 3의 비인데 불구하고 답을 2대 3으로 써가는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이게 아니지,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뒤에 수가 앞으로, 앞에 있는 수가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뭐 쌀량이 4컵이고 그 다음에 뭐 물의 양이 5컵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쌀량이 4컵이고 그 다음에 물량이 5컵일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량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쌀량의 B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되죠.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네. 그럼 고민하지 말고 쌀량이 먼저 나오고 물량이 뒤에 나온다. 그래서 4대 5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바뀌어서도 나온다는 뜻이죠. 쌀량에 대한 물의 양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잘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근데 뭐만 보면 된다.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은 이거겠죠. 뭐 빵이 5개 있고 아이스크림이 뭐냐게 7개 있어. 근데 그냥 빵수와 아이스크림 수에 다 써야겠죠. 아이스크림 수에 B, 이런 경우는 뭐뭐에 대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주어진 대로 앞에서 뒤로 쓰면 됩니다. 빵 수가 앞에 있었죠. 그럼 빵이 5개예요. 아이스크림 수가 뒤에 있었죠. 그럼 5대 7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은 다 숫자대로 앞대 D를 쓰면 되지만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을 때는 D 대 앞을 쓴다. 그것만 유의하면 B의 개념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어렵지가 않다.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을 때만 중요시하면 된다. 자, 그럼 이 B에서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3대 5일 때 이 3이 무엇을 가리킨다? 3은 바로 비교하는 양을 가리킨다. 비교하는 양. 그리고 이 5는 무엇을 가리킨다? 기준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3대 5일 때 이거를 비기라고 외웁니다. 비 대 기.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비가 누구다? 비교하는 양. 기가 누구다? 기준량. 그래서 모든 비는 4대 3이면 얘는 누구로 이루어진다? 비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3대 5와 5대 3은 같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맞는데 이거는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3대 5는 기준이 5입니다. 근데 5대 3은 기준이 3이기 때문에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B는 같지 않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을 처음 만나는데 한 8에 5, 6은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자, 이거 볼게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비유와 비율 문제에 다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게 왜 무슨 말이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부분의 B가
B가 주어진 B가 되도록 색칠해 보세요. 색칠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색칠해 준 것에 대해서 B를 쓰세요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주어진 게 뭐가 주었냐면 2대 5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도형은 이렇게 오각형을 주어졌습니다. 오각형.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으로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입니다. 문제에 뭐라고 됐냐면 전체에 대한이 앞에 나온 문제입니다. 뭐뭐에 대한 색칠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비와 비유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 문제에서 일단 쓰게 합니다. 문제 풀지 말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이면 너가 비로 만들 때는 색칠 대 전체를 해야 돼. 요 부분입니다. 요걸 자꾸 한글로 쓰게 만듭니다. 처음에. 근데 아이들이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자꾸 틀립니다. 그냥. 잘 안 쓰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전체가 나왔죠. 전체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2대 5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자체는 말이 안 되겠죠. 2대 5면은 뭐냐 하면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인데 뭐뭐에 대한 색칠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B로 나타낸다면 B 어떻게 나타낼 거니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숫자 말고 한글로 답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 전체 대 색칠 그건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색칠 대 전체로 나타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맞은 거죠. 그러면 여기 2대 5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색칠한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전체란 뜻이 됩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몇 칸을 색칠해야 되는 거죠? 전체가 5칸이 나왔고 색칠은 나는 2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B를 구하세요 라고 바뀝니다. 요게 B를 구하세요. B를 구하세요. 정말 열의 5-6명은 어떻게 쓴다? 5대 2로 씁니다. 5대 2로 씁니다. 왜? 뭐뭐에 대안을 놓치고 전체 5칸 색칠한 거 2개 5대 2 인간의 뭐 뇌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식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차례대로 보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례대로 가는 게 가장 익숙하겠죠. 사람한테 아이들한테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전체 색칠 전체 5칸 중에 2개 가장 먼저 만나는 유형이고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진짜 잘 해놓으면 나중에 사실은 공식을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이야. 그럼 뭐부터 해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글로 먼저 쓰게 해라. 나는 이거를 색칠대 전체로 구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내가 색칠대 전체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색칠한 게 2개 전체가 5이야 하고 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한글로 먼저 얘기하게 하거나 한글로 먼저 쓰게 한 다음에 답을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들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처음에 자꾸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처음 만나는 유형이자 가장 중요한 유형이다. 모든 이 비와 비율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유형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걸 쓰게 하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애들이 잘 안 합니다. 그걸 먼저 해놓으면 비율이든 비든 틀릴 리가 없는데 맞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색칠하는 유형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온다? 비율을 배우게 됩니다.
비율을 배우게 되는데 이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B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3대 5라는 이 비율, B에서 얘는 B입니다.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게 이 용어를 3대 뭐, 우리가 뭐 전체에 대한 5대 3, 뭐 8대 7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B이다. 그러면 비율이라는 건 뭐냐? 비율이라는 거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입니다. 자,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그래서 우리는 B를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입니다.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러면 우리가 4 나누기 3은 우리가 기존에 배워서 옵니다. 6학년은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3분의 4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워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가 앞은 그대로 나누기는 곱셈, D는 역수로 바꾸잖아요. 근데 모든 나눗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앞은 그대로 나누기는 곱셈, D는 역수로 하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가르친다? 이 부분이 분모로 오고, 왜 이 부분이 분모로 올까요? 우리가 4대 3이었다면 여기가 기준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량이 분모로 오고 비교하는 양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4대 3을 비율로 나타낸다면 3분의 4가 될 것이고, 또 이거를 소수로도 나타냅니다. 그럼 소수는 또 어떻게 나타내냐? 위에서 아래로 나누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나누면 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소수의 나눗셈을 배워서 옵니다. 배워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나누면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다는 거를 까먹고 분수를 본단 말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꾸라 그러면 10, 100, 1000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도 한 열에 6, 7명이 합니다. 애들이 소수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못 만드니? 그러면 선생님 3으로 10이 안 되고 100이 안 되고 10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수를 만들라고 나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 소수로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아래로 나누라 그랬잖아. 너는 4 나누기 3을 하면 되지. 그래서 가면 되잖아. 해주면 그제서 아 맞다. 우리가 배웠던 거를 대입을 못하는 거죠. 응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나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왜서 위에서 아래로 나누죠?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누구였습니까? 4 나누기 3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애들이 또 위에서 아래로 나누라 그러면 왜 위에서 아래로 나누냐? 밑에서 위는 야 너가 처음에 쓴 게 뭐였어? 4 나누기 3이었잖아. 4대 3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눗셈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 나누기 3과 같다. 그래서 4 나누기 3과 같기 때문에 요거를 4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나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알려주실 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분수는 소수로 값을 알고 싶다면 위에서 아래로 나누면 돼. 왜 얘는 7 나누기 5니까. 그리고 7 나누기 5는 또 7대 5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데 7대 5를 B를 왜 이렇게 나타내냐? 비율을 구하기 때문이야.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B에서 비율로 가기 위해서 나누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요까지 다 설명이 됐다면 아이들한테는 쉽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B는 무조건 이렇게 하지만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네한테 분수나 소수를 원한다는 뜻이야. 비율이라는 거는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산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비율로 나타낸다면 만약에 뭐 100에
뭐 4분의 3 비율로 고쳤을 때는 분수나 소수가 되니까 어떠한 답을 얻어낼 수 있지만, 내가 100 곱하기 7대 5라는 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로는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비율로 고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비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비율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와 비율은 사실 6학년에 들어와서 새로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비와 비율을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 있죠. 5대 40인 경우, 자 비율로 고쳐 그러면은, 자 뭘로 할 수 있죠? 분수 어떻게? 분수로 할 수 있죠.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야. 근데 기준량이 분모로 가니까 40분의 5. 자 여기서 난리 납니다. 얘도 소수도로도 나타내 라고 했는데, 애들이 10, 100, 1000, 왜? 40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응? 40은 누구로? 100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가 아까처럼 막 3분의 5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못 바꾸냐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런 거겠죠. 처음엔 진짜 애들이 10, 100, 1000 만들기 굉장히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을 했다 하고 왔다. 이 4단원을 배울 때는. 그래서 40분의 5 같은 경우는 0.125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율은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나 소수. 그런데 문제에서 굳이 소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를 하는 게 편하다? 분수를 하는 게 편하다. 모든 계산식에서 분수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분수를 써도 되고 소수를 써도 돼. 그런데 엄마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보니까 소수로 쓰는 것보다 분수로 쓰는 게 확실히 쉽더라. 왜?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문제상에서 꼭 소수를 하지 않는다면 분수를 선택해라.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유형이 이제 쉬운 유형이죠. 요거는 직사각형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6cm, 5cm인 경우에, 자, 요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와 비율은 정말 누가 문제를 잘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를 구하세요. 그런데 이제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뭐에 대한이 앞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입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꼭 시키라 그랬죠? 딴 거 하지 마. 바로 쓰지 말고 제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니까 얘는 세로 대 가로겠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면 세로 값이 앞에 오네. 5 대 6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꼭 이 과정을 거쳐라. 꼭 이 과정을 거쳐라. 그럼 이 과정이 언제, 지금도 당연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어려운 문제도 이제 나중에 설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구 밀도라든가 그럴 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는 뭐로 나올까요?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소수로 나타내시오. 그럼 어떡한다? 우리가 비기라 그랬죠. 비기기 때문에 기준량이 분모 이렇게 해서 딱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말 잘 읽고 뭐뭐에 대한이 나왔을 때 한글로 먼저 나타내준다.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와
비율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백분율이 나오게 되죠. 백분율이 나오는데 이 백분율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구 밀도라든가 진하기, 그 다음에 거리와 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할인율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의 또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요. 따로 떼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와 비율까지만 올려서 이 부분만 아주 철저하게 개념을 잡아 놓는다. 이 개념이 잘 잡혀야 백분율에 들어갔을 때 할인율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올려보았는데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